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정된 사건은 우리가 이 경매보험소 있으면 안 될 입찰보증금을 손해보고 입찰 낙찰가가 13억 5,700 1억 3,570만원 이 자산 증식을 하고자 하는 입찰 과정에서 재산 손실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정경사 TV를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또 진지한 어떤 영상 제작 자세에서 자부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초기 영상에 우선은 경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견해는 좀 위험하지 않냐, 불안한 면은 없냐 해서 재경매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이 의정부지방법원 2022 타경 347이 개별 물건번호 1,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번호 꼭 쓰셔야 됩니다. 입찰서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로 타켓을 범주를 설정한 게 이 재산 손실을 일단은 막자. 그 재경매 사건, 특수 사건에서 재경매 사건만 추출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재경매 위험한 덫 함정에 안 걸리시려면은 이 정경사 TV 초기 영상 에서 사건 번호 다 있습니다. 사건 번호 치시고 이 경매 결과 확인하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가 이 주요 사항이라든지 이 하나하나 지금 화살표 있는 사항을 남김없이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자 가족한테라도 이런 건 이렇게 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게는 이 경매에서 위험한 어떤 그런 요인을 나는 제거하겠다 하는 강렬한 열이 필요하고, 진지함,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감정가가 16억 2,600, 최저가가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는 한 번 저감률이 30%씩입니다. 그래 두 번 유찰이 되고 한 번은 변경이 됐고 13억 5,700에 응찰자 1명 단독 유찰이었습니다. 매각 결정 나고 허가되고 미납 대금 기일이 잡혔는데 기일날 대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기일날 대금 납부를 안 한 게 아니고 경매가 취소가 됐다든지 이의신청,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갖고 대금 납부일이 정해지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매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20%, 최저가의 20% 그런 부과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자, 여기 특별 주요사항 매수신청 보증금 20% 하나하나 살피셔야 됩니다. 지루하네 만에 어떤 클레임 비슷한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자산이나 타인 자산에 대한 마음, 아픈 마음이 없는 경우죠. 우선은 손해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제시의 낙찰대금 내면 덤으로 소유권으로 확보되는 그런 물건이 있다는 그런 의미고, 동물 관련 시설 축사는 멸실 되고 평가에서 멸실됐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평가에서 제외한 거죠. 이용 현황은 이제 현황 조사서 있다 순서대로 루틴에 따라서 강의 순서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설명드리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목록 5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록 5는 또 뭔지, 목록 3은 뭔지,
이거를 사면 멸실됐다고 건축물에 대한 그 내용이고, 목록 5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데 제출 안 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지목이 답이나 현황 비포장 도로이며 인접토지 진입로로 사용 중임. 토지 현황 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 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다. 참고 이런 문구를 하나하나 이제 그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서 장흥면 삼상리 18번지가 소재지고 청구 금액이 7억 8,700. 취하 가능성을 항상 보시라고 이 점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권리 분석 다 끝내고 현장 가서 가격 조사하고 뭐 금매로 나온 거 비교 평가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현장 갔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항상 청구 금액이 감정가, 최저가에 비해서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취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하라는 거는 소유자 채무자가 빚을 갖고 경매 신청을 하나은행에 원금이자 주고 기일 변경이 들어온다든지 아예 일반 매매를 해서 경매 취하가 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낙찰자 13억 5,700, 25만원. 어떤 자기 감각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 같은데 매가 허가까지 떨어지고 대금 기일 잡혔는데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안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재경매 사건은 경매 어떤 법률 리갈마인드가 저변에 없다든지 해석 능력이 없다든지 재경매 원인 밝히기가 어려운 게 재경매 영상입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피하셨으면 하는 게 진심입니다. 자, 위치는 이 공릉천이네요. 공릉천 천변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길게 붙어갖고 뭐 솔밭, 일용 솔밭, 펜션 뭐 펜션으로도 적진데 아까 보니까 축사, 동물 관련 시설이 있었는데 멸실된 걸로 보니까 그 용도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약수 계곡도 있고 일용 어떤 유원지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소기준 권리하고 임대차입니다. 살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건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 2011년 임차인이 후순입니다. 전입 자체가 2023년 뭐 한참 뒤졌죠. 그럼 전입 받은 다음에 확정일자가 없네요. 여기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 신청해도 우선 배당 순위에서 자기 우선 배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만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 보증금이 소액이고 하니까 그렇지 1억 5천이나 뭐 3억 이렇게 됐다 하면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지하게 어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배당 기일 전에 배당 종기 전에 배당 신청을 해서 우선 변제권이 행사가 됐는지 정확히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정모 씨도 2022년이 후순이니까 우리 입찰 보는 입장하고는 이해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전입을 했는데 보증금 없고 전입일자 없고 전입일자만 있는 거죠. 선순이다.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제일 답답한 임차인인 경우입니다. 본건에서는 아닙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록 3은 멸실, 목록 5는 농지 취득자 증명, 재매각, 매수신청 보증금 20%, 주의 문구가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현황에 목록 1은 목장용지, 그러니까 이 지상 건물은 멸실된 겁니다.
2는 토지, 대지고 3 건물, 4 잡종지, 목록 5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록 5, 목록 5 토지,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진입로로 사용 중입니다. 진입로로 사용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농지, 지목이 답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요구사항이 있고,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몰수입니다. 경매에서 몰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무효가 돼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수입니다. 몰수인 경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물건 명세서 그 현장에 법원 직원이 가서 어떤 그 경매 물건지의 현황, 점유관계,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지, 보증금 1,500 아까 설명드린 내용 써 있습니다. 여기도 그 멸실된 거 감정평가 제외됐다는 내용하고, 보증금 위반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못할 시에 지목이 답이나 원상 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다. 이 순서 대로 진행하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순서를 뛰어넘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죠. 왜 이 물건은 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을 손해보는 것까지 포기해갖고 했는지. 자, 문건 접수 내역을 일반적인 경우에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리인, 채권자는 그 보증금 안 걸어도 됩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그 다음에 즉시항고까지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채무자 소유자는 매각 금액의 10% 입찰 보증금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 최고가 매수인고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4월 27일, 2024년 1년여 경과돼서 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뭔가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시일이 이것도 1년 경과됐습니다. 이 매각 불허가 신청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매각 결정에 대한 그 즉시항고는 매각 결정에 대한 확정적 효력, 매각 결정이 확정이 돼야 일주일 뒤에 대금 납부기 기한을 지정을 하는데, 그 기한을 지정 못하게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 안 해도 법률 규정에 의한 차단, 확정적 효력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결과로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 못하니까, 못한 상태에서 재항고, 대법원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가 걸리니까 최고가 매수인고에는 돈 좀 돌려달라, 이게 뭐냐, 이런 어떤 신청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보완 요청을 받았는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합리적인 추론을 해봐야죠. 근데 돈,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사건에는 그 경매 취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게 법률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대금 납부기일이 2024년 5월 20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시항고도 기각이 됐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인용이 안 됐고 해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대금 기일까지 기한이 잡힌 겁니다. 2월 24일, 2024년 5월 21일 미납했기 때문에 본인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제출을 했는데 왜 대금 납부 기한에 돈을 내질 않았을까요? 자, 입찰 결정을 하실 때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요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는 장흥면 농지 담당자 통해서 발부받아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냈죠. 뭐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돈 안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 그냥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입찰 보증금을
얼마 손해입니까 이게? 13억 5,700, 1억 3천만 원 손해보면서까지 경매를 포기한 겁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그냥 어떤 그 뚜렷한 이유가 없지 않고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는 2회에 걸쳐서 제출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원상 회복 명령, 원상 복구 여부 점검 후 입찰 권유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장흥면 농지 담당자한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말고 이 물건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그 면적이 맹지가 되는 거죠. 농지로 전환이 되면은 농지로 원상복구로 해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취소, 입찰보증금 손해배고 재경매 들어간 케이스가 원주에서 그 전원주택인데 조경으로 잔디밭이니 수목도 깔고 정원수도 놓고 멋있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경매 보고 입찰기일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결정 전에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 전에 앞서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얘기가 나오면은 담당자한테 가서 입찰 결정 선결 요건입니다. 원상 회복 복구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오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건지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은 또 건축법상 맹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증개축을 한다든지 뭐 멸실된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했을 때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또 인접지 통행권, 또 소송이 끼어들어서 개입이 돼 갖고 그런 별도의 부담이 과한 건지 아닌지 먼저 다 점검을 하시고 입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입찰을 보시려면은 이 두 당사자, 농지 담당자, 공무원,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건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 맹지가 돼갖고 증개축에 건축법상 어떤 애로는 없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매수 대리인 그 공인중개사 외에 입찰 매수 대리인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그런 담보채권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만 별도로, 만약 입찰장에 가서 뭐 입찰서 쓰고 하는 거는 현장 조사하는 거는 내가 그 많이 해봐서 안다. 근데 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가미돼야 되는 권리 분석은 한도액이 50만 원인데 여러 건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